수술 후 다시 아플까봐 겁나서 움직이기가 두려워요.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얼마 전 60대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정말 비슷한 고민 가진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큰 수술 후에 또 아플까봐 걱정되는 마음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저희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 치료하는 라디오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민지입니다. 2025년 8월 17일 일요일 아침이네요.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은 어떠신가요? 요즘처럼 이렇게 일교차가 클 때는 특히 건강관리에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건강길잡이 박상현 보건학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윤입니다. 저희가 허리 통증과 치료의 모든 것 시리즈를 쭉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죠. 허리 수술 후 관리와 재발망치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실 수술이 끝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 서울대병원 자료에서도 보니까 수술은 회복의 첫 단계일 뿐이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어울림병원이나 중앙병원 같은 다른 여러 자료에서도 이 관리 소홀하면 재발 위험이 곱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요. 재발률 이야기도 좀 충격이었어요. 으라차차 정형외과 자료 보니까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5%까지 보고된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5에서 25%면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죠. 4명 중 1명까지도 재발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자료에선 수술로 디스크의 찢어진 부분에 100% 완벽하게 막는 데는 아직 좀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설명도 있더라고요. 네, 정확합니다. 그 섬유륜이라는 디스크 막이 찢어진 부분을 봉합하거나 제거해도 그게 완전히 자연적으로 아무는 데 시간이 꽤 필요해요. 보통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보거든요. 6개월에서 1년이요. 생각보다 기네요.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재발을 막는데 정말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 수술 직후, 그러니까 정말 초기에 환자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관리법은 뭘까요? 여러 자료에서 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 위주로 짚어주시죠. 일단 수술 직후 첫 2, 3일 정도는 안정을 취하는 게 좋다고 대부분의 자료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척탑병원이나 중앙병원 자료에서도 그렇고요. 네, 일단 쉬는 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처 관리는 기본이고요. 소독 잘하고 실밥 제거는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하게 되죠. 혹시 이때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증상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이런 게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 이런 거요? 네, 중요합니다. 서울대병원이나 중앙병원 자료에 잘 나와 있는데요. 갑자기 열이 나거나 상처 부위가 빨개지고 뭔가 분비물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원래 있던 다리 통증이나 감각 이상이 확 심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발열, 발적, 분비물, 그리고 통증이나 감각 이상 악화. 이건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조기 착용에 대한 질문도 많으신데요. 맞아요. 보조기 꼭 차야 하나, 언제까지 차야 하나 궁금해하시죠? 네, 이게 통증을 줄여주고 또 척추를 좀 보호해주는 목적인데요. 수술 종류에 따라 착용 기간이 좀 다릅니다. 보통 디스크 절제술 같은 경우는 3주에서 6주 정도, 유압술처럼 좀 더 큰 수술은 8주에서 12주 이상 착용하기도 하고요. 이건 꼭 주치의 선생님 지시를 따라야겠죠. 근데 보조기를 너무 오래 차는 것도 안 좋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어울림병원이나 서울대병원 자료에서도 지적하는데 24시간 내내 차거나 너무 장기간 촬영하면 오히려 허리 근력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누워있을 때는 풀고 착용 기간도 반드시 의사랑 상의해서 조절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무조건 오래 차는 게 좋은 건 아니네요. 그럼 초기 활동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계속 누워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니죠? 그럼요. 계속 누워만 있으면 오히려 회복이 더딜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은 비교적 빨리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무리하면 안 되고요. 무리하면 안 된다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비트는 동작, 그리고 한 20분, 30분 이상 오래 앉아있는 거, 또 무거운 물건 드는 거. 이런 건 정말 피해야 합니다. 초기 몇 주간은요. 허리 굽히기, 비틀기, 오래 앉기, 무거운 거 들기. 이거 다 허리에 부담 가는 자세들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상생활 동작 하나하나 신경 써야 해요. 물건 주울 때도 허리 숙이지 말고 무릎을 굽혀서 앉는 자세로 줍는 게 중요하다고 서울대병원이라 척탑병원 자료에 구체적인 예시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세가 정말 중요하군요. 그럼 이 초기 안정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슬슬 활동량을 늘려야 할 텐데요. 운동은 어떻게 시작해야 안전할까요? 자, 운동 시작 시점이나 강도 조절은요. 이건 정말 모든 자료에서 똑같이 강조합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야 한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사람마다 회복 속도가 다 다르거든요. 네, 개인차가 크니까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추천되는 운동은 역시 걷기입니다. 처음엔 짧게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려나가는 거죠. 걷기 말고 다른 운동은요? 코어 운동 이야기도 많이 나오던데요. 네, 맞아요. 회복 단계에 맞춰서 코어 운동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서울대병원이나 창원복지재단 잔료 보면 데드버그, 브릿지, 버드독, 월스쿼트 같은 구체적인 운동 예시들도 제시하고 있죠. 데드버그, 브릿지 이런 운동들이 척추에 부담을 덜 주면서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이 운동들의 목표는 단순히 근육을 막 키우는 게 아니에요. 척추의 주변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이른바 속 근육을 강화해서 척추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게 결국 재발을 막고 통증을 관리하는 핵심이거든요. 아, 겉근육이 아니라 속근육이군요. 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점, 운동하다가 통증이 느껴지면 절대 참으면 안 됩니다. 즉시 중단하거나 강도를 낮춰야 해요. 이건 서울대병원, 으라차차 정형외과 등 모든 자료에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신호니까 무시하면 안 되겠네요. 그럼 운동 말고 장기적으로 재발을 막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바꿔야 할 습관 같은 것도 있겠죠? 그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역시 바른 자세 유지, 특히 오래 앉아있을 때 중요하고요. 그렇죠. 요즘 다들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기니까요. 네. 그리고 적정 체중 유지하는 거. 비만이 허리에 부담을 많이 주니까요. 또 엎드려 자는 자세는 피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엎드려 자는 거요? 아, 이것도 허리에 안 좋군요. 네, 안 좋습니다. 그리고 금연, 흡연이 디스크 퇴행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또 균형 잡힌 식사, 특히 단백질이나 비타민 섭취도 중요하다고 언급됩니다. 아, 정성근 TV 자료에서 봤던 척추 위생이라는 개념도 인상 깊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저도 그 개념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말 그대로 척추를 위생적으로 관리한다는 뜻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허리 디스크에 부담을 주는 행동들을 의식적으로 피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말합니다. 단순히 운동하는 시간 외에도 24시간 내내 허리를 생각하는 태도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꾸준한 운동, 예를 들면 수영이나 걷기, 필라테스 같은 운동과 함께 이런 척추 위생 개념을 생활화하는 것이 장기적인 재발 예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척추 위생,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정말 안타깝지만 재발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으라차차 정형외과 자료를 보면 재발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시 수술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우선은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물리치료 같은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 재수술이 능사는 아니군요. 다행입니다. 네, 비수술적 방법으로 호전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결국 허리 수술 후의 회복과 재발 방지는 수술 자체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환자 본인의 적극적인 관리와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의 핵심은 조급해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주치의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회복 단계에 맞게 활동량을 잘 조절하는 것.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척추에 좋은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통증이 좀 엎어졌다고 해서 관리를 소홀히 하는 순간 재발 위험은 다시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수술을 계기로 단순히 수술 전 상태로 돌아가는 걸 넘어서요. 방금 말씀하신 척추 위생이라는 개념처럼 이전보다 더 건강한 척추를 위한 생활 습관,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기회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신의 척추를 위한 작은 변화 하나 시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치료하는 라디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편안한 일요일 아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